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구제혁 씨가 본인이 제 발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검찰청 가 있어, 막 언론사 기자들 쭈루룩 와 있어. 그걸 흉내를 내셨는데 그거 내부자 아니에요? 갑자기 그 본인이 이명훈이 되신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황금폰 공개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카드를 되게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 지시를 할 정도로 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젠간 한번 내려줘야 될 조치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실 너무 아무런 규제도 없이 돈을 노리고 또는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막 돈을 받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누군가한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적 제재가 이렇게 안 좋은 폐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마치 영웅처럼 누구를 제재하는,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하는 그런 영상이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적으로 구제라는 명분하에 했던 행위들조차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위들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방송국 같은 거, MBC, KBS, SBS 같은 지상파 방송국은 다 심의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요. 제재도 받고. 근데 유튜브는 아무런 규제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유튜버들에 대해서 그런 어그로성 기사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적극 구속사를 고려해라라는 지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방송국이나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뉴스나 방송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을 이겼다 하면 저희 입장도 듣고 또 상대방 입장도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 편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나왔던 영상이 모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딱 본인이 생각해놓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는 얘를 끝장내버리겠어, 나는 얘를 끝장내서 정의로운 이미지를 얻어야 되겠어, 그런 걸 컨셉을 잡고 자기에게 편향된 증거들만 모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가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간 이 문제 터질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 사적 제재 이번에 터진 같은 경우는 내 말만 하고 얘의 말을 들으러 가면서 돈을 받고 싶어지네. 너 돈 많아 보이는데?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돈도 받아보자, 그렇게 약간 돼버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돈 받고 내 컨텐츠 조회수 나와서 돈 받고 너는 말하지도 말고 그냥 듣지도 말고 그냥 돈만 줘, 약간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래서 제보자들의 말에만 휘둘리고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냥 컨텐츠 제작해서 내보내버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원의 판단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법원 판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법원 판결은 1년 동안 최소한 변론 기일을 거치면서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데, 그렇죠. 유튜브에서 휘발성이 있는 야, 이 주제에 대해서 올라타야 되겠다, 야, 나 이 주제 잡아가지고 나 이거 떡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그지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법원 판결도 1년 동안 재판했는데 그게 항소심 가가지고 또 파기되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판사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 결론이 달라지는데 유튜버가 그걸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신 판사야? 당신 대법관이야? 반대쪽 여론은 사법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대신 폭로하고 결론을 내주는 거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사실 법조인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 절차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맞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법을 잘 만들고 집행을 잘 하고 적용을 잘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컨텐츠 찍으면서 경찰을 제가 까는 게 뭐 위원인데도 깐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잘 하시라는 그런 선의로 이렇게 까는 거지 뭐 잘못되라고 까겠습니까? 이런 괴물들을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은 거기 되게 영웅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사적 제재 같은 경우에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야, 판사님이 못했던 걸 이 개인 한 명이 해내네 라고 보면서 그 사람 영웅시하게 되고 그 사람 구독하게 되면 영웅적인 일을 하는데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약간 점점 이제 커졌던 것 같아요. 태양 씨가 협박받는 거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이번 가장 큰 이슈가 구제혁 씨의 이번 용역계약서가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합의하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녹취 파일 들어보셨죠, PD님도? 제작 비용이 컨텐츠 비용이라고 하면 컨텐츠 비용에 대한 컨텐츠 계약서를 쓰고, 네네, 그렇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생계문서 발행이 들어가잖아요. 부가세는 이제
별도로 또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더만요. 뭐냐면 구재혁 씨가 상대방 회사 이사님이랑 통화를 할 때 이 컨텐츠를 안 올리는 게 결국 좋은 거 아닌가요? 결국 안 올리는 대가로 컨텐츠 제작 계약을 맺는다. 그게 뭐 자체로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컨텐츠 한 편에 PD님 한 편에 5,500만 원 받고 찍으신 적 있어요? 누가 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협박이라든지 뭔가 다른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증거죠. 그쵸.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만약 찌양 씨가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이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천만 유튜버잖아요. 유튜브 팀이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그걸 본인이 얘기하면 될 부분을 아니 1,000만 명 되는 사람이 10만 명 있는 사람한테 5천만 원 주면서 이거를 제작을 해달라고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퀄리티는 찌양 채널이 더 잘 만들지 않을까요? 구재혁 채널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한 게 구재혁 씨가 과연 이제 처벌을 받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변호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구속영장 청구 100% 들어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께서 이런 이슈 유튜버들과 관련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많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시라는 지침을 내리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죠. 법원이 일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빠르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구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범죄가 중대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보잖아요. 이거는 셋 다 해당되는 다 케이스일 것 해당되죠.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구재혁 씨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재판 중이고 일반인을 협박했다는 것으로도 이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 구재혁 채널에서도 올라온 녹취 파일도 들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맞추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신 망인이 있기 때문에 망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워딩도 나오는 것 같고 고인 되신 분이 진짜 좀 심하게 하긴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가장 크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구속 사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일반인 기준으로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나 보네요. 범죄는 다 일반인이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회의원 뭐 이런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사건을 많이 봐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보면 다 일반인들입니다. 기업인들도 일반인, 정당 대표도 일반인, 다 일반인이에요. 그냥 직업이 그냥 정당인, 뭐 언론인 이런 것뿐이지. 구재혁 씨가 저지른 범죄는 결국 공갈인 거잖아요. 공갈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공갈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걸 공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협박만 하면 협박죄고 협박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그게 공갈이에요. 내가 돈을 뜯어낸 액수, 그래서 구재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5,500만 원이잖아요. 해서 1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람들이 협박이랑 공갈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협박과 공갈은 차원이 다른 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협박은 말씀대로 그냥 죽을래 새끼야? 죽기 싫으면 돈 내놔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협박이 아니라 공갈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할 때 만약에 이 사람 협박하는 사람 있으면 결국엔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을 언급하도록 유도를 해요. 공갈 미수라도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 형량이 틀려져요. 공갈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그럼 구재혁 씨는 벌금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희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뭘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계약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쓴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돈까지 요구를 했고 돈까지 받았고 그 액수도 5,500만 원이면 이거 실형이 안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PD님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도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면 구속영장 안 쳐요.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떨 때 징역이고 어떨 땐 벌금인 거예요? 감각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벌금형도 규정돼 있고 징역형도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판사가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벌금, 딱 보니까 야 넌 징역 3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이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형 기준에서 다 나와 있긴 하는데요. 기준 자체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액수 자체가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지가 그렇죠.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구재혁 씨는 어떻게든지 찌양 씨한테 몰아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자기 유일한 동아줄은 찌양 씨한테 합의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합의서 받으면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나요? 합의서를 받아도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요.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없죠. 지금 무관용 원칙 천명했잖아요, 찌양 씨가.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구재혁 씨가 합의해달라고 찌양 씨한테 계속 연락해버린다. 그러면 그거 2차 가해 혐의로 또 입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뉴스 기사 딱 터지고 나서 다음날 바로 검찰에서 호출을 했던데 이렇게 빨리 호출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PD님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검찰청 가 있어. 막 언론사 기자들 쭈루룩 와 있어. 그 장면 많이 보셔가지고 유튜버로시라서 그런지 그걸 흉내를 내셨는데 그거 내부자 아니에요? 내부자들인지 네, 어딘 갑자기 그 본인이 이명훈이 되신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거 공개하기
공개하겠습니다. 황금폰 공개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검사님이 검찰에서 부른 게 아니고 구재혁 씨가 본인이 제 발로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그냥 간 겁니다. 검찰청 앞에. 근데 기자들이 그게 나와 있었다고요? 그럼 다 얘기하고 갔겠죠. 나 그때 검찰청 출두할 거다라는 거를 뭐 자기 유튜브에 올렸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한 명의 올렸더라고요. 기자한테 올렸었어요. 네. 얘기를 했든지. 24년 7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저의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쇼죠. 검찰이 부르지도 않고 이제 배당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병헌으로 빙의가 돼가지고 같이 내부자들처럼 막 나와가지고 막 효과음 깔리면 거의 내부자들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PD님도 궁금하시죠? 그냥 검찰청 내가 가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나 조사받겠습니다 하면 검사님이 그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조사해주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검사님도 조사하는 거 준비하셔야 되고 사건 배당도 받아야 되고 부장검사님 결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출석합니까? 은행입니까? 은행 같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앞에 커피숍처럼 커피 마시러 가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블샷으로 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축구 경기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검사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 얘기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경기 일정을 전략도 맞추고 전화를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축구하고 싶다고 그냥 하고 싶다고 무조건 경기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진 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억울하다 약간 그런 걸로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자진 출석을 해서 할 게 아니라 검사님이 불렀을 때 가가지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자진 출석하면 당당한 거고 자진 출석 안 하면 뭐 제 인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사님이 부를 때 가가지고 언론 없을 때 그냥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세요. 황금폰이지 뭔지 이상한 거 제출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PD님 이거 진짜 구재혁 씨가 또 이렇게 자진 출두하는 거 보고 김호중 씨 사건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것 같아. 당당하니까 나 가가지고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검사님 저 진술 받아주세요. 이렇게 출석하는 장면들이 또 나올 것만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검사님들도 바빠요. 얼마나 본인이 억울했으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가지? 겁나 멋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사이버 레카들이 이제 나중에 법이 좀 만들어지고 하면 어떻게 이제 될 걸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유튜버들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사실 많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폐해가 사실 너무 많아져서 이번에 검찰총장께서 형법이라든지 형사법의 영역으로 이거를 규제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국회에서 논의를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사이버 레카들이 좀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규율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호석 변호사님 국회 언급하니까 알겠지만 강호석 변호사님 국회에 가서 지금 하실 게 많습니다. 4년 뒤에는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꼭 반드시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냥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제 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제가 언젠간 갑니다. 진짜 가요?